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51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박완서 작가님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2편입니다. 어제는 그 일부 내 생의 밑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2부 책들의 오솔길입니다. 여러분 책들의 오솔길은 그 어제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작가님께서 그 산문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든지 전쟁의 기억,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라본 삶과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2부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작가님께서 읽었던 책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느끼는 바 그런 것들을 함께 서평 비슷하게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여기에도 13분의 그 작가님들의 책이 등장을 하고요. 또 13편의 그 서평이라고 할까요? 작가님의 그 산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13편은 이제 존 코널디 또 문태준 시인의 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서명숙, 김현수, 정민, 최순우, 공선호, 김현수, 정민, 최순우, 이청춘, 박경리, 고후까지 참 다양한 책들이 등장을 합니다. 책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음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이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13편의 이야기를 보면 삶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책은 현실에서 잠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깊게 보게 하고요. 또 책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문태준 시인의 그 시집 그늘의 발달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이 덜 쓸쓸한 법이다라고 이제 그 작가가 느꼈는데요. 그 시를 통해서 그 작가님의 그 식탁 그러니까 창문에는 산수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산수유 나무가 노랗게 봄이면 피고 여름이면 초록 잎을 내고 근데 이제 겨울에 낙엽이 져서 떨어지면 겨울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봄, 가을에는 그것들이 브라인드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브라인드를 치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태준 시인의 시를 보고 거기에 새들이 오지 이렇게 새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이 책을 보면서 작가는 그 나이가 되어도 힘들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하면 엄마가 그립고 엄마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보면서 그래 그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은 증손자를 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엄마가 필요해. 힘든 날, 아픈 날. 그거는 바로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글은 길은 목적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명숙의 제주 걷기 여행에서 이제 작가가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빗대어 보니까 우리는 어디를 도착지 또 어디를 걷느냐 이거보다는 목적지보다 그러니까 걸어온 길 그거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지 못한 삶도 문학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바로 김현수의 밤은 노래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역사와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기억, 또 가난했던 시절,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의 변화, 민주화, 그리고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까지 젊은 세대가 그 시절을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작가도 요즘에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를 잘 못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김현수의 밤은 노래한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은 때로는 시 한 편이 우리를 일깨워준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어느 가슴엔들 시가 꽃피지 않으랴라고 하시면서 우연히 읽은 한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작가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또 그거에서 위로받고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청춘의 별을 보여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좋은 스승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스승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스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마디의 말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또 한마디의 말로 그 삶의 지표가 달라지듯이 그렇게 그 한마디를 해주는 그런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작가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직한 삶이 남습니다라고 이제 작가는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바로 박경리의 그 유고집에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시집에서 작가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글로 또 표현해 놨어요.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삶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또 정리를 하고 이제 남에게 더 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고우의 그림 속에서는 그 그림 속에 손을 보고 이제 작가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특히 그 고우의 그림에는 노동하는 손, 또 감자를 먹는 손, 다 그 손이 화려하진 않잖아요. 거칠고 투박해요. 그러나 그 손에서 작가는 정직한 노동의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에서 그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삶이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고 작가는 방고우의 그림 속에서 그런 거를 느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2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13편이 펼쳐집니다. 꿈을 잃은 사람,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길을 걷는 사람, 역사의 상처를 품은 사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2부 책들의 오솔길은 우리가 그 작가의 오솔길을 따라 같이 걷다 보면 작가의 그 삶 그리고 그 책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어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보시고 함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부 책들의 오솔길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집이 아닌 언니네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쁘게 또 부고를 받고 가는 길이라 제가 뭐 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충 써서 하다 보니까 좀 빼놓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은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그 박완서 작가님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3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